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가족끼리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특히 많은 경우 가족회사를 차려서 가족끼리 동업을 하다가 많은 분쟁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 유형과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 오늘 알아볼 주제입니다. 가족끼리 동업을 하시게 되면은 꼭 이 두 가지는 명심하시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부분 가족끼리 동업을 할 때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보통 서로 이제 뭐 가족이 아닌 뭐 A랑 B가 동업을 한다 그러면 동업계약서를 보통 체결합니다. 그럼 동업계약서에는 어떤 주제가 들어가게 되냐면 매출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떤 중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등등이 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경영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동업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형이랑 동생이랑 하니까 그냥 마냥 5대5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크게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정 다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한다 그러면 뭐 손실이든 매출이든 딱 두 명이면 반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요즘도 그렇고 다들 주식회사 형태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신 상태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동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동업계약서는 안 쓰고 제일 많이 하는 그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의 형태가 동업계약서는 안 쓰고 무슨 뭐 형 30%, 동생 30%, 어머니 20%, 무슨 뭐 남동생 20% 이래갖고 주식 100%를 만들어가지고 뭐 대표이사로 큰형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을 가족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형태거든요. 차라리 개인 사업자가 동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손실이든 이익이든 두 명이서 같이 한다, 세 명이서 같이 한다,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둘이 하면 반반, 셋이 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 형태로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의 특징은 과반수의 주식을 가진 자가 모든 회사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이 회사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로서 과반수가 된 사람도 아니면 50대 50이라도 협의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주주들은 그냥 주주로서만 인정되는 거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뭐 1년에 예를 들어 가족 경영을 해가지고 10억이 남았다라고 치면은 개인 사업자를 하게 되면은 뭐 2명이면 5억 5억, 3명이면 뭐 3.3억, 3.3억, 3.3억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형태는 대표이사가 그리고 주식에 대한 배당을 얼마를 할지를 상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재량대로. 배당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가족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뭐 알아서 그냥 또 뭐 월급도 주고 뭐 배당도 해주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형제들끼리 가족회사가 되고 맏형이 뭐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식은 그 소수 주식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주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배당도 못 받고 그거 갖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 뭐 의견도 제대로 낼 수가 없고 뭐 비상장이니까 상장이면 모르겠는데 어디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예 가치가 없는 주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 즉 법인 형태의 동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동업약정을 작성해야 되고 통칭 주주간 계약서라는 형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배당은 어떻게 하고 이익은 어떻게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반드시 적어놓지 않으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일반 법리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주식회사 형태로 하게 된다면 더욱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업을 하는데 한 명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가족들끼리니까 뭐 형 명의로 무슨 가게를 하나 차리고 얼마 나눠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구두 약정을 해가지고 동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분쟁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배분 약정을 구두로만 해놓고 계약서로 써놓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